폐물 헬기 기술로 헬기 개발, 수리온이 끝이 아니다? 지난 17일 발생한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 MUH-1 마린원 추락 사고는 많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 한국형 명품 헬기로 홍보되며 미래 해병대의 날개로 군 안팎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국산 헬기가 마치 장난감처럼 회전 날개가 떨어져 나가며 무력하게 추락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국방부는 즉각 조사단을 구성해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전문가들은 해외의 유사 사고 사례와 사고 직전 제기된 기체 진동 문제 등을 근거로 설계 결함 가능성을 제기했다. 군 안팎에서 마린원 추락 원인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린원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최근 수리온 시리즈의 악역인 한국형 소형 헬기 LCH CJ-1호기의 첫 비행을 조용히 마쳤다. 이번에 첫 비행한 LCH는 노후화된 육군의 AH-1S-500MD 공격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214대가 도입될 예정인 한국형 경공격 헬기 LAH의 기반 기체가 될 소형 헬기다. 최대 이륙종량 10,000파운드급이며 수리온과 마찬가지로 유럽 에어버스 헬리콥터스사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됐다. LCH-LAH 사업에 대한 정부와 카이의 전망은 그야말로 장밋빛으로 가득하다. 정부와 카이는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LAH 전력과를 통해 노후 공격 헬기를 모두 대체함으로써 육군의 미래전 수행 능력을 배가하는 것은 물론 헬기 국내 생산을 통해 막대한 고용 창출 및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업체 측은 내수 400대, 수출 600대 등 천여 대의 LCH-LAH를 판매해 세계 시장 3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이를 통해 23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11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얻어 미래 항공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업계와 전문가들의 진단은 정부와 업체의 부푼 희망과는 달리 대단히 비관적이다. LCH-LAH에 대한 각계의 우려 중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이 바로 기반 플랫폼이 노후화된 구식 기체이며 그 성능 자체도 동시대 경쟁 기종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이다. LCH-LAH는 국내 개발을 표방하고는 있으나 사실상 이미 개발된 기체의 설계와 기술을 받아와 개조 개발하는 사업이다. 기반 플랫폼으로는 유럽 AH사의 255B1, 이탈리아 아고스타 웨스트랜드사의 AW169, 미국 시코러스 기사의 S76, 미국 벨사의 벨 430 등 4개 후보가 경합을 벌였는데 AW169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후보들은 개발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기종들이었다. 네 개 후보 기종의 경합 끝에 가장 낮은 가격과 유리한 기술 이전 조건을 제시한 AH사의 255B1 기종이 최종 승자가 되었는데 기종 선정을 놓고 논란이 많았다.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도 AH사가 1977년에 개발한 도태 상품인 AS532U 국어 기술을 1조 3천억 원을 들여와 개발한 것인데 LCH-LAH 사업 역시 같은 회사가 1975년에 개발한 255를 원형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이 기종은 1997년 255B1이라는 이름의 개량형이 등장하기는 했지만 시장에서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한 헬기였다.
미국과 영국의 항공 전문가들은 이 155 기종의 설계가 너무 낡았고 주종 반응 성과 엔진 성능이 경쟁 기종들보다 크게 떨어지는 데 반해 정비 비용과 시간은 경쟁 기종인 S76보다 1.7배 이상 들어간다며 호평했다. 전문가들의 호평처럼 이 기종은 시장에서도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경쟁 기종인 AW139가 출시 후 6년간 900대 이상 판매된 것과 대조적으로 이 155 시리즈는 1978년 판매 개시 이후 올해 단종될 때까지 약 41년간 1000대밖에 팔리지 않았다. 경쟁 기종이 월 평균 13대가 판매될 때 이 155는 고작 2대 정도 팔렸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 소형 헬기 시장은 각종 편의장치의 증가에 따라 기존의 4.5톤급 체급에서 6톤급 체급으로 덩치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업체들도 기존의 4.5톤급 소형 헬기를 단종시키고 6톤급 헬기를 시장에 내놓고 있다. AEH의 신형 H160 역시 6톤급 헬기다. 즉, 자신들은 시장의 니즈에 맞는 신형 헬기를 개발하면서 한국에는 도태된 구형 헬기 기술을 팔아넘겼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외면받는 비인기 기종을 개량한 기체를 가지고 미래 헬기 시장에서 점유율 35%를 달성할 수 있다는 발상에 과연 그 누가 동의할까? 더 큰 문제는 이런 헬기를 기반으로 만든 LAH가 미래 한국 육군의 주력 공격 헬기가 된다는 것이다. LCH의 기반 모델인 155B1의 최대 이륙 중량은 약 4.5톤으로 기체 중량 2.6톤을 제외하면 적재 가능 중량은 최대 1.9톤 수준이다. LCH에는 155B1보다 최대 출력이 약 89shp 향상된 1024shp급 신형 REL2 엔진이 탑재되므로 실제 적재 중량은 2톤을 조금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2톤 정도의 적재량을 가진 헬기를 공격용 헬기로 사용할 수 있을까? LAH에는 기체 전방에 20mm 기관포가 들어간다. 장착을 위해 기체 좌우에 날개도 달아야 하고, 대전차 미사일 거치용 발사대, 미사일 조준 장치와 사격 통제 장비, 각종 전자 장비와 제프 플레어 등도 들어간다. 연료 탱크 용량은 아직 공개된 내용이 없지만 이 155B1 기종의 표준 연료 탑재량 332길런을 탑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료 무게만 1톤에 달한다. 여기에 표준 무장인 천검 대전차 미사일 4발을 탑재하면 LAH의 무게는 최대 이륙 중량의 95%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간다. 4발의 미사일을 탑재하면 최대 이륙 중량에 도달해 기동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것도 민수용 헬기를 기반으로 개발해 제대로 된 방탄 능력을 갖추었을지조차 의심되는 헬기가 적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제대로 된 지상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소형 민수용 헬기를 개조해서 공격용 헬기로 사용하는 컨셉은 1970년대에 유행했던 것이다. 냉전 시절 유럽 각국은 B-500이나 SA-342 같은 기종의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 등을 장착해서 정찰 및 공격용 헬기로 사용했고, 이 같은 개념은 비용 대 효과가 뛰어나다는 평가 속에서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야전 방공 체계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민수 헬기 개조 공격 헬기는 선진국 군대에서 급속도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륙 중량과 기동성 부족, 피탄 면적 증가에 따른 생존성 악화 등 현대 전장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처럼 민수용 헬기를 개조한 공격 헬기는 현대전에서 극히 취약한 생존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3년 말 이내전에 투입된 프랑스 육군 SA-342M 헬기는 반군이 쏜 대공기관총에 맞고 기체가 대파되고 조종사가 사망하는 피해를 입은 바 있으며 2016년에는 시리아 정부군이 운영하는 SA-342 헬기가 반군이 쏜 투 대전차 미사일에 맞고 격추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발생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같은 기종을 이용해 공격용 헬기를 개조 개발했던 사례가 이미 30여 년 전에 중국에서 있었다는 것이다. 중국은 H-155의 군용 모델인 AS-365 헬기를 200여 대 면허 생산하면서 여기에 무장과 센서를 추가한 Z-9W 헬기를 개발, 1990년대 초반부터 운용해왔다. 그러나 소형 민수 헬기 기반 공격 헬기의 성능의 한계를 느끼고 전용 공격 정찰용 헬기인 Z-19 헬기를 개발해 Z-9W를 대체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중국이 30여 년 전에 시도했던 것을 이제야 따라하고 있다는 말이다. 문제는 LAH가 직면할 한반도 전장 환경은 말리 반군이나 시리아 반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방공무기를 보유한 적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는 점이다. 당장 북한군만 하더라도 소대마다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고 기계화 부대에는 사거리 5에서 10km 이상의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들이 거의 도배하다시피 대량으로 배치되어 있다. 중국은 세계 최강의 야전 방공체계 중 하나라는 러시아제 QK-330과 그복 제품인 HQ-17을 대량으로 배치하고 있고 일본 역시 최신형 11식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운용 중이다. 고성능 방공무기들이 득실되는 한반도 전방 환경에서 과연 LAH가 경공격 헬기로서 어떤 가치를 있을까? 취적 쌓기와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에 눈이 먼 관료들이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퇴물 헬기 기술을 사와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헬기를 만들어놓고 이를 최첨단, 명품 등의 수식어로 포장해 내놓은 수리온 헬기는 배치 초기부터 온갖 결함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번 마리논 참사를 통해 소중한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런데 수리온과 똑같은 과정을 통해 또 하나의 헬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경제적 파급 효과 23조 원, 11만 명 고용 창출과 세계 시장 점유율 35% 확보 등 온갖 미사역으로 포장된 LCH-LAH 사업 역시 최저가 낙찰제로 퇴물 헬기 기술을 사와서 민수 시장의 니즈에도 미래 전장 환경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헬기를 만드는 사업이다. 민수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어차피 업체가 떠안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지만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남편, 아버지인 우리 장병들이 이런 퇴물 헬기를 타고 사지에 내몰리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자는 작은 희생과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국산 무기 개발을 게을리하면 미국제 일변도인 무기체계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주권 국가로서 자주국방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기술 개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며 자주국방 역시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자신의 임기 중에 지적을 쌓는 것과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에 목을 매는 관료들이 주도하는 최저가 낙찰, 최단기간 사업 완료라는 한국 방위사업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마리논 참사와 같이 국산 명품 무기의 소중한 장병들이 희생되는 임재는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